속보, 손흥민 이적, 1182억 원 사우디 국부펀드 뉴캐슬 소유주, 토트넘 레비 회장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적 합의, 영국 언론에서도 매우 놀랍다는 반응. 시작은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는 호날두에게 2억 유로, 2,900억 원, 위 연봉을 선사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 카림 벤제마가 알 이티하드 유니폼을 입었다. 그에게 1억 유로, 1,400억 원, 위 연봉이 안겼다. 많은 다음 타자가 대기 중이다. 은골로 캉테도 알 이티하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로 가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도 알 hillal의 거센 공세를 받았다. 연봉은 무려 4억 유로, 5,590억 원 이상이었다. 메시가 아니고서 이런 엄청난 제안을 뿌리칠 수 있는 선수들은 몇이나 될까? 프랑스의 풋메르카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를 받고 있는 선수들 목록을 공개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 군단이다. 네이마르, 앙헬 디 마리아, 호베르투 피르미누, 위고 요리스, 루카 모드리치, 세르히오 라모스, 조르디 알바, 세르히오 부스케츠, 일카이 귄도안까지 세계 올스타 팀과 같은 위용을 풍긴다.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더 포함됐다. 손흥민이다. 손흥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 매체 외 수많은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을 다뤘다. 손흥민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 안타까움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앞서 언급된 선수들은 슈퍼스타들이기는 하지만 30대를 넘긴 선수들, 즉 전성기에서 내려온 선수들이란 의미다.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풋메르카토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왔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호날두, 메시, 벤제마 그리고 모드리치까지 이들의 평균 나이는 36세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유럽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이지 못하는 선수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쌓은 명예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으로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선수들의 명단에 손흥민이 포함된 것이다. 손흥민도 어느새 30세가 넘었다. 특히 지난 시즌 부진한 모습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손흥민은 참 대단하다. 언급된 선수들 중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영국의 TVR 풋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시장성 있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다. 특히 손흥민은 한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우상화됐다. 손흥민의 존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를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개방할 것이다. 우리가 토트넘에서 본 것처럼 한국 팬들은 영웅의 경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멀리 여행을 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 선수에게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아니다. 최고라고 인정받은 선수들에게만 접근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 손흥민의 가치를 오일머니가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아시아 출신으로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다는 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욕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속보, 이강인, ATM과 이적 합의 끝났다. 이적료 170억 확정 오른쪽 화살표 두 번째, 임대 선수, 지정 논의 막바지.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개인 합의에는 이르렀다는 스페인 언론의 보도가 등장했다. 마요르카 핵심 미드필더 이강인은 올 시즌 엄청난 활약으로 라리가를 비롯해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등 유럽 주요 구단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미 여러 구단의 영입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에게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팀은 단연 아틀레티코다. 지난 겨울부터 이강인 영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요르카에 건넨 아틀레티코는 1,000만 유로, 140억 원 이상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초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와 선수 임대 등의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개인 합의는 했으며
두 구단 간의 협상만 남았다는 소식이 마요르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져 이강인의 이적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요르카 매체 풋볼 데스데 마요르카는 8일 한국 시간 마요르카는 로드리고 리켈메의 소유권과 두 번째 선수를 요청했다 라고 보도했다. 풋볼 데스데 마요르카는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는 이강인 이적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이강인의 제안을 한 건 아틀레티코가 전부다. 초기 제안은 1200만 유로, 170억 원과 선수 임대를 택하는 패키지였고, 여기서 리켈메가 선택됐다 라며 아틀레티코의 제안을 전했다. 이어 아틀레티코는 추가적인 경제적 제안을 건네지 않았지만 마요르카는 움직였다. 그들은 리켈메의 소유권과 두 번째 선수의 임대도 요청했다. 아틀레티코는 리켈메의 바이백, 재영입 조항을 포함했지만 리켈메를 보낼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라며 마요르카가 협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풋볼 데스데 마요르카는 두 구단의 협상과 함께 이강인과 아틀레티코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개인 합의에 대해 공개했다. 매체는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이강인과 아틀레티코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두 구단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며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에 대해서는 구단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에 곧바로 이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 주에는 추가 소식은 없을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와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강인 이적이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한 이강인이 다음 시즌 라리가 명문에서 활약하며 활약하는 무대의 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 충격 미국행, 유럽 떠나는 메시. 끝까지 낭만 폭발. 바르샤 아닌 유럽팀 생각지도 않았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36가 친정팀 바르셀로나 복귀가 아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행선지는 슈퍼스타 데이비드 베컴, 48, 이 구단주로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미 인터 마이애미 CF다. 하지만 축구의 신은 유럽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낭만적인 말을 남기며 축구 팬들의 감성을 폭발시켰다. 메시는 7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매체 다리오 스포츠, 문도 데포르티보와 인터뷰를 통해 나는 유럽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마이애미로 향한다. 고 말했다. 이어 다른 유럽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바르셀로나만이 내 선택지였기 때문에 다른 클럽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고 애정 어린 한마디를 남겼다. 앞서 영국 BBC가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나 인터 마이애미로 합류한다. 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내놓은 다소 충격적인 공식 발표다. 축구의 신 넥스트 챕터. 바르셀로나 혹은 알힐랄로 보였다. 최근 PSG와 계약이 만료된 메시는 친정팀 바르셀로나로 복귀를 원했다. 후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절친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까지 동원해 영입을 애썼다. 두 번째 선택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이었다. 최근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사우디 클럽 알힐랄리 메시에게 연봉으로만 무려 4억 유로를 제안했다. 선수가 최종 계약서에 사인한다면 6일 영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크게 화제가 됐다. 하지만 메시의 행선지는 바르셀로나도 알힐랄도 아니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2년 전 메시를 떠나보낸 그 순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열악한 재정 상태 탓에 이번에도 메시를 놓쳤다.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메시는 21년간 뛰었던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바르셀로나를 떠나 프랑스 리그앙 1 PSG로 향했다. 바르셀로나에 방만한 경영 탓에 메시가 친정팀 잔류를 위해 주급 50% 삭감을 제안했음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탓이다. 6일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가 라포르타 회장과 만나는 장면까지 목격됐으나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BBC는 메시는 바르셀로나로의 복귀를 열망했지만
다음 시즌 라리가에서 시행될 재정적 페어플레이 FFP 제한으로 인해 그를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메시는 두 번 다시 2년 전 기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려웠다.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길 정말 원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지만 2년 전 일을 경험한 후 다시 같은 상황에 있고 싶지 않았다. 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어 나 때문에 선수들을 팔거나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고 그와 관련된 일로 인한 무언가를 얻고 싶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돈다발을 들고 온 알힐랄도 메시의 꿈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와 달리 마이애미는 최근 미국의 두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메시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 또 다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애플이 출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애플 TV 플러스가 올해부터 10년간 MLS 중계사로 선정됐다. 시즌 패스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안을 메시에게 했다. 또 유명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도 MLS를 통해 얻는 수익을 메시와 공유하려 한다고 상세히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BBC는 메시는 이미 마이애미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과 축구를 넘어선 대형 브랜드와 계약 등 다양한 이유에 끌렸다고 전했다. 메시 역시 돈 문제였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곳을 갔을 것이다. 진실은 내 최종 결정이 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르셀로나 아닌 유럽 생활 의미 없는 메시, 일상을 더 즐길 때가 왔다. 메시가 오랜 고심 끝에 마이애미행을 결정하면서 그의 축구 인생 한 챕터도 끝나게 됐다. 메시는 2000년 바르셀로나 유스팀 입성 후 2004년 1군에 데뷔해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바르셀로나에서 17시즌간 778경기에 출전해 672골 305도움을 올렸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는 174경기 102골을 기록했다. 국제축구연맹 FIFA 공인 통산 806골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38알 나스르에 이어 역대 득점 2위이며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최다골 1위다. 우승 경력도 화려해 바르셀로나에서만 10번이 리그, 4번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7번이 코파 델레이, FA컵 등 35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짧은 PSG 생활에서도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침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면서 축구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다. BBC는 메시의 유산은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시간과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데서 비롯된다 면서 PSG에서 두 시즌은 리그 우승은 했지만 두 번 모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그쳤기에 프랑스에서의 시간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요약했다. 메시 역시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바르셀로나로 갈 수 없게 된 후 MLS에서 다른 방식으로 축구하고 일상을 더 즐길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고 환하게 웃었다. 4. 굿바이 토트넘 케인. 레알 이적 합의 완료. 이적료 최소 1600억 오른쪽 화살표 세부사항 논의. 케인의 올여름 거취는 최대 관심사였다.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재계약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무관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케인의 고민은 깊어졌다.